낡은 걸레와 빛나는 꿈.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글로벌 백화점의 명품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해외 VIP가 참석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기에 공기는 잔뜩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처럼 빗자루를 쥔 채 바닥을 닦던 나는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어린 동료 수진의 말에 잠시 멈춰섰다. 할머니, 오늘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나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돼. 긴장할 일은 없어. 솔직히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다. 이 거대한 백화점이 품고 있는 묵직한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듯 했으니까. 그때 저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행사 책임자인 김동욱 부장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 백화점에 발도 못 붙입니다. 아시죠? 김 부장은 수진에게 다가와 손목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수진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나는 조용히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다. 김 부장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에요? VIP들이 보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혀를 찼다.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피곤해. 김 부장이 사라진 후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난 이런 거 익숙하니까. 나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예기치 못한 위기. 그때였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김 부장에게 달려왔다.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김 부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모두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늘 사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이 일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김 대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정영호 사장과 강민준 회장이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김 부장은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사장님,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번 행사 잘 치르면 고가에 크게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김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VIP 도착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기업 라이언 그룹의 대표 알렉스 마틴이 등장했다.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김 부장은 불안감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듯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김 부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어떡하죠? 제가 아는 통역사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대요. 수진이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였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김 부장이 작게 소리쳤다. 드러나는 숨겨진 능력.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였다.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알렉스 마틴님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김 부장에게 빠르게 걸어갔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부장의 얼굴이 나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래,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지.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 저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김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바닥이나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아,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드려. 내 복장은 통역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알렉스 마틴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다.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뒤편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그 시선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알렉스 마틴이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with you today.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잊혀진 과거, 되살아난 인연.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더 이상 누구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뒤편에 있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내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저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 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시절.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던 나날들. 그러다 우연히 일자리를 얻게 된 한 저택과 그곳의 어린 아들, 데이먼에 대한 이야기였다. 데이먼은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나는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그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다. 나는 어린 데이먼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강도와 맞섰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제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니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데이먼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그것은 내 치료비와 학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데이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를 바라봤다. 정순 아주머니 고마워요. 아주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여사는 내 손을 다시 꼭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진정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행운과 감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미루고 미뤘던 귀국. 한국으로 돌아와 마주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통역사의 꿈을 접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와 새로운 시작. 알렉스 마틴의 연설이 이어졌다.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의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는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이어갔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나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연설이 끝날 무렵 알렉스 마틴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섦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알렉스 마틴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심장이 크게 울렸다. 어느 날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나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다.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 여사가 내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내게 전해줬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죠.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알렉스 마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나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다. 나와 알렉스 마틴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감동과 환호, 그리고 새로운 제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행사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알렉스 마틴은 단상 앞에 다시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분의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글로벌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 회장님, 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글로벌 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알렉스 마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 알렉스 마틴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 역시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데이먼, 정말 고마워.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나를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김동욱 부장이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도 나를 향해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강 회장님과 정 사장님도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내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정 사장님 역시 내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정혜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김동욱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김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회장님의 칭찬에 김 부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부장은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진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걸어오는 알렉스 마틴. 이제는 어른이 된 데이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섰다. 데이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정희 아주머니, 저희 라이언 그룹의 수석 통역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일해주시면 정말 영광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감정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데이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내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다.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